반갑습니다. 한국사생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단원을 공부하게 되죠. 고려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 시간까지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와 이 삼국시대를 통일한 통일신라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이제 통일신라도 이제 후기에 가면 이제 혼란을 맞이하게 되고, 다시 옛날의 삼국시대와 같이 후삼국시대가 전개되잖아요. 이러한 그 후삼국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누구죠? 예, 바로 한때의 그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이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서 후삼국시대를 통일하고 새로운 왕조, 고려 왕조를 건국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새로운 왕조를 열었으니까 왕건은 이 자신감과 기상이 넘쳤겠죠. 그래서 자기가 수립한 새로운 왕조의 명칭도 옛날 저 만주까지 지배하고 또 중국의 수나와 당나라와 대등하게 싸웠던 고구려의 기상을 그죠? 계승하고자 고려라고 명칭을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자신감과 기상이 넘쳤던 이 초기의 고려 왕조의 유물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남 지역에 있습니다. 고려 초기에 그 넘쳤던 기상과 자신감을 알 수 있는 유물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하남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왕과 황제, 누가 더 높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황제가 더 높겠죠. 그죠? 왕 위에 황제. 중국에서는 한 지방을, 한 지역을 다스리던 최고 지배자를 왕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왕들의 최고 지배자가 황제인 거죠. 왕이 아래에 있고 황제가 위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그 여러 왕들을 평정하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 누구죠? 진시황이잖아요. 그래서 진시황이 여러 왕들을 정복하고 최초로 황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최고의 지배자를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삼국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나 다 왕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고려 초기에는 우리나라도 이 자신감이 넘쳤던 고려 초기에는 왕이 황제라고 불렸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고려 초기에는 고려의 국왕도 황제라고 불렸던 그러한 그 분명한 증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남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과서, 그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과서죠. 이 교과서 한번 34쪽을 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교과서, 자, 34쪽, 그죠? 34쪽을 펴보면, 불상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죠. 근데 이제 요 불상의 그 밑에 보면, 요 불상이 어디에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까? 하남, 교산동, 마에, 약사열의 좌상. 그죠? 경기, 하남이라고 쓰여져 있죠. 근데, 왼쪽 편에 있는 돋보기를 들여다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황제 만세원이다. 그죠? 황제의 장수를 기원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려 국왕의 장수를 기원하는 그 소망을 담은 마음을 이제 불상,
그 옆에다가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고려 왕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황제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하남 지역에 위치한 이 불상에 쓰여져 있는 글씨에서 우리가 그 하남의 중요한 그 유물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안 가볼 수 없겠죠? 이 불상이 위치한 그 하남 그 교산동 지역에 선법사라는 절에 바로 이 불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려 시대를 처음 공부 시작하면서 이 고려 시대의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34쪽에 나와 있는 불상이 위치한 선법사, 하남 교산동의 선법사라고 하는 절을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현장 체험이죠. 역사 탐방. 선생님하고 함께 오늘 교산동에 위치한 선법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같이 하남 교산동 선법사로 고! 새소리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자, 선법사 입구에 보면 선법사담을 나타내는 바위에 선법사라고 쓰여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법사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죠. 부처님을 만나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부처님의 크기는 크지 않아요. 밑에 있는 안내판을 보니까 부처님의 높이는 한 93cm 정도라고 합니다. 마에라는 뜻은 자연스러운 바위 위에 새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처님은 입체적인 조각상 3차원이지만 마에는 자연스러운 바위 위에 새겼기 때문에 2차원적인 조각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시면 그죠? 자연스러운 바위 위에다가 새겨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놀라운 점은 작기도 하지만 아무런 보호장치, 보호각도 없는데 이 조각이 이루어진 게 지금부터 1000년이 넘습니다. 977년 고려 5대 경종 때 만들어진 조각상이니까 이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100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다는 점이죠. 이 부처님 불상이 중요한 이유는 보존 상태가 아주 깨끗합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조각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더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왔던 목적이죠. 부처님 오른쪽으로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글씨가 또 이 부처님 조각상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웅전에서 스님들의 독경 소리도 들리고 뒷 배경으로는 새들의 우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아주 조용한 곳에 부처님께서 1000년 이상을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왔던 이유, 글자를 좀 더 자세히 다가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글자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죠? 맨 오른쪽에 황제 만세원이라고 하는 5글자가 선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왕을 왕이라고 하지 않고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주장하는 황제라고 불렀음을 우리가 이
글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주장했다라는 그 증거로서 이 5글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부처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연꽃으로 만든 받침대 위에 올라 앉아 계시고 뒤로는 3겹의 광배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열애라는 말은 부처님이 중생의 질병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려오셔갖고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약사열애에는 항상 왼손에 보면 약병을 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왼손에 약병을 들고 있죠.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선법사에 갔다가 다시 선생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선법사에 가보니까 생각보다는 절의 규모는 작았죠. 또 거기 있는 선법사 건물도 최근에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는 오래된 건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왔던 이 고려 시대의 불상은 1000년을 넘는 세월 동안 비바람을 맞고 눈보라도 맞고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왔던 아주 중요한 역사 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선법사에 갔던 이유가 황제 만세원이라는 글자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직접 가서 눈으로 불상 옆에 새겨져 있는 황제 만세원이라는 글자를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황제 만세원이라는 글자가 한문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한문 글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거기 쓰여져 있는 그 글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 이제 화면을 통해서 불상에 새겨져 있는 글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다녀왔던 선법사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그렇죠? 하남 지역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절인가 라는 것도 한번 그 확인하고 그렇죠? 다음에 혹시 또 알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같이 가볼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화면을 통해서 불상에 새겨진 글자의 의미와 우리가 다녀온 선법사의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파워포인트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그 선법사에서 봤던 그 황제 만세온이라는 5글자의 그 의미와 또 우리가 갔다 왔던 선법사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제 만세원이라는 글자를 확인하기 위해 갔던 거죠. 먼저 그 선법사의 위치가 어딘가 한번 지도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갔던 선법사는 여기 있죠. 선법사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 위치를 비교하면 되겠죠. 여기가 우리 학교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새로 만들어진 신도시
미사 강변 도시의 제일 끝에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선법사는 원래 하남, 원도심이라 그러죠. 원래 그 하남 지역인 풍산동, 덕풍동, 신장동 그 이제 아래쪽에 교산동이 있는데 여기 선법사가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하남의 제일 북쪽 지역에 우리 학교가 있고 제일 남쪽 지역에 선법사가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 선법사 입구에 가면 이렇게 하남 교산동 마의 약사열의 좌상이다라는 입구 간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버스는 잘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찾아가고자 하면 아마 그 부모님과 같이 자가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간판을 보고 이제 이 길을 건너가면 선법사 가는 이제 위치가 나타나고 이 길로 쭉 따라 들어가면 저 끝에 객산이라는 조그만 언덕 같은 산이 있고 이 아래에 이제 선법사가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법사 위치에 가면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를 대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절의 뒤쪽으로 우리가 오늘 봤던 마의 자연 바위 위에 새겨진 약사열의 좌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갔던 이유는 이제 이 글자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이제 이 글자에 보면 태평, 그 다음에 그 밑에 정축, 2년 7월 29일 고석불, 옛날 석불이죠. 이렇게 글자가 쭉 새겨져 있고 제일 끝에 황제 만세 온다. 이 5글자가 중요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문이니까 얼른 봐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평 2년 정축 7월 29일 고석불 제 여사을 중수 위 금상 그리고 황제 만세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 뜻을 보면은 태평 2년이라는 말은 태평 2년 정축이라는 말은 977년 지금부터 1040여 년 전 서기 977년을 말합니다. 서기 977년 7월 29일에 그 자리에 있었던 석불을 다시 고쳐지어서 황제의 만세, 그죠? 장수를 기원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가서는 한자의 의미라서 얼른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었죠. 근데 이런 뜻이구나. 이 불상을 언제, 왜, 그죠? 건립하였는가 라는 이유를 불상의 옆에다가 새겨 놓은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오늘 이제 주목했던 글자는 황제라는 두 글자였죠. 그러면 이 황제라는 두 글자가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처음 수업 시작할 때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황제와 왕은 그 차지하는 위상이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황제 아래에 여러 왕들이 위치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려를 처음 건국한 그 자신감과 기상이 넘쳤던 시기에는 우리의 고려 국왕도 황제라고 불렸다는 거고, 황제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의미, 바로 중국과 대등한 관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황제라고 불렸던 의미 가장 그 중요함은 바로 중국과 고려가 대등한 관계를 주장했다라는 데 오늘 그 배울 내용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고려 초기 이제 이후에는 조선 시대까지 우리나라의 국왕은 왕으로 불렸죠. 그 의미는 중국의 4대했다. 중국을 큰 나라로 섬겼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등한 관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고려 초기에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주장하고 황제라고 불렸다는데 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서 이 황제라는 두 글자를 확인했던 거고, 불상에서 황제 만세원이라는 글자를 확인하고 당시 황제라 칭한 이유를 말해보자 라는 이제 수업 과제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겠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화면에서 확인했었죠? 바로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주장했다 라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 우리가 오늘 직접 그 선법사에까지 가서 글자를 확인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그 핵심적인 요지는 고려 초기에 황제 만세원이다 라는 글자에서 황제라는 명칭이 갖는 의미는 고려 초기에는 중국과 고려가 서로 대등한 관계였다. 또 대등한 관계를 주장했다. 라는데 오늘 수업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